안녕하세요, 빅머니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, 9월 20일, 오늘 모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미증시 한번 보실 텐데요. 다우산업은 0.26, 나스닥은 0.4% 정도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인데, 이러다가 이제 종가상으로 좀 밀릴 수는 있어도 이제 보합선 정도까지는 유지하지 않을까, 아니면 좀 상승 마감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데, 다행입니다. 그래도 FOMC 회의 전에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오면은 우리 증시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데, 그래도 이렇게 좀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은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, 좀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데요. 전일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,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접근 금액으로 좀 크게 밀려서 좀 의아해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좀 반등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,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, 일단 뭐 개장을 해봐야 알겠지만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에요. 이제 더 이상 하락폭이 나오지 않았다, 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았다,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뉴스도 그렇게 이렇다 할 만한 뉴스는 많이 없어요. 비슷한 뉴스도 있고 뭐 그렇게 큰 비중의 뉴스는 없기 때문에 뭐 짧게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일단 제넨바이오가 식약청에 돼지 췌장 인간 이식 임상 1상을 재신청했다. 예전에도 한번 신청을 했다가 이제 빠꾸 먹은 거죠. 그래서 재신청했다라고 올렸는데 이제 그 돼지를 우리나라에서 한 건 아니고 외국에서 이제 돼지 심장 이식을 했다가 성공을 했다라는 기사 이후에 금방 좀 그 이식하신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한 걸 좀 본 것 같은데, 이런 임상이라든지 뭐 이런 실험 이런 쪽에서는 좀 불안한 게 좀 많아요. 불안 요소가 좀 많아서 잘 되면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 또 잘 안 됐을 때는 또 급락이 나오는,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아서 이게 썩 좋아하는 테마는 아닌데, 일단 제넨바이오가 뭐 전이 7% 정도 빠졌는데, 종가상으로는 좀 끌어올린 거죠. 시가를 양봉으로 돌아서면서 올렸는데, 관리 종목이기도 하고, 시간으로는 한 6% 정도, 7% 정도 올라왔는데, 이쪽 테마는 안 볼 것 같습니다. 좀 기사가 떠서 시간 외로 좀 올라왔길래 찾아봤는데, 그렇게 썩 메리트 있는 종목도 아니고요. 좀 위험하기도 할 것 같아서, 일단,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자율주행 열리고 UAM 로봇 배송 일상된다 해서 정부에서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이쪽이죠. 로봇 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에 나선다.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혁신적인 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제적 대응 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.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런 정책들이 좀 나왔었죠. 뭐 그때는 뭐 그린 그린 쪽으로 가가지고 뭐 탈원전 벗어난다 했는데, 지금은 이제 뭐 이쪽으로 좀 가는가 봐요. 자율주행 그리고 UAM 이쪽으로 좀 가는 것 같고, 원전 쪽은 뭐 더 얘기가 나오진 않는데 갑자기 또 정부에서 이쪽으로 좀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. 일단, 올해 말까지는 자율주행 쪽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, UAM은 좀 기간이 길어요. 한 이제 2025년 이상은 좀 가봐야 되기 때문에, 지금 상황에서는, 일단, 현실적으로, 이 자율주행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2027년 세계 최고 수준의, 레벨 4, 완전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를 통해서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국민 일상에 구현할 계획이다. 이렇게 좀 나왔는데, 현대에서는 올해 말에 레벨 3 레벨 3를 상용할 때, 이게 단계마다 좀 다르거든요. 완전 자율주행이냐 아니면은 인간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냐, 요 차이가 좀 있는데, 일단 3단계까지는 올해 안에 할 수 있다, 요렇게 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일단 이 자율주행 관련주 쪽 시간으로 좀 올랐습니다. 모트렉스, 모바일 어플라이언스, 인포뱅크, 라닉스, 엠시넥스 이런 종목도 있고, UAM도 장중에는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종가상으로는 결국에 하락 마감했어요.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결국 이제 투매 물량을 받아내지 못하고 그냥 다 밀려서 마감을 했는데, UAM 쪽도 반등이 좀 나올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
자, 자율주행 쪽에서는 모트렉스가 좀 좋았어요. 장중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, 한 6%? 예, 7%까지 올랐다가 좀 밀렸고, 일단 시간 외로는, 한 10% 가까이, 예, 상한가 못 들어갔고, 한 9.5% 올랐으니까, 요 자리는 일단 넘어서면서 시작하지 않을까? 미국장이 좀 잘 마감한다라고 했었을 때, 예, 그랬을 때는, 단기적으로 한 2만원 전까지는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? 2만원 요 부근까지는, 뭐, 요게 이제 당일날 올지, 아니면은, 예, 뭐 하루 정도 더 시세가 나올지, 여기서 이제 상한가 부근 자리 있죠. 요 자리가 일단 저항선 자리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. 2만원 조금 위에 있는데 요 정도까지는 좀 저항대로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까, 아니면 좀 쉬었다 가더라도 뭐 여기서는 이제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봐야겠죠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요 정도 선이 좀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,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, 인포뱅크, 그리고 라닉스, MC넥스까지, 이런 종목들 다 좀 봤는데, 뭐 확실히 거래 대금이나 뭐 차트로 보나 제일 좋은 건 이제 모트렉스겠죠. 이 모트렉스가 상승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보고 후발로 2등주, 3등주가 얼만큼 올라오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시장 상황이 좋다라고 했었을 때 전반적으로 다 대부분 상승 종목이 많을 거거든요. 어제 하락했었던 부분을 좀 메우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올 거라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자금이 골고루 퍼질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테마주가 크게 못 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. 그래서 이쪽이 좀 시가 갭 뜨고 나서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, 그거 일단 염두에 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, 뭐 베셀이라든지 네온테크, UAM 관련주 쪽도 뭐 어제 좀 많이 밀렸는데, 종가상으로는 더 많이 밀렸었네요. 상승이 좀 나오나 싶었는데, 네온테크가 그나마 좀 상승 시세가 좀 좋았고요. 근데 아직 역배열 구간에서 이제 좀 힘들어 보이는데,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지, 저는 뭐 21선 정도는 올라와야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나머지 종목들도 좀 마찬가지예요. 그렇게 힘이 세 보이진 않습니다. 자금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끌어올리지 못한 것 같네요. 자, 다음은요, 이수만이 떠나자 SM 주식 445억 산 큰 손해 정체는 해서 지금 수급이 좀 괜찮았어요. SM이 좀 수급이 괜찮았는데, 라이크 기획 이수만 회장의 또 개인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, 이제 요게 계약 종료, 조기 종료를 함으로써 SM이 이제 더 이상 뭐 라이크 기획에 뭐 로열티, 개런티 이런 걸 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호재가 좀 작용돼서 한번 또 올랐었고요. 전일 한번 좀 시장에 의해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장 초반보다는 오히려 장 후반에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올리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SM을 좀 보시면 이렇게 지금 갭이 뜨고 나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종가상으로는 조금 올리면서 마감을 했고요. 시가 대비로는 물론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, 수급상이 좀 괜찮아요. 수급상이 외국인도 좀 매수가 좀 들어왔고, 뭐 전날 들어왔던 외국인 수급이 그대로고, 기관에서도 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.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외국인도 소폭은 좀 매수 들어왔고요. 그래서 수급상은 좀 나쁘지 않다. 그래서 좀 더 보실 수 있지 않을까. 요 저항선 자리 뚫고 8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. 길게 보신다면은 이제 9만원까지는 신고가 한번 좀 보실 수 있는데,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300억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. 라이크 계획이랑 조기 해제하면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니까, 일단 뭐 한 달로 따졌을 때는 뭐 한 30억이 조금 안 되겠죠. 그래도 이제 작은 금액은 아니라서 일단 호재로 좀 보고 있고요. 하반기 들어서 이제 콘서트라든지 뭐 대형 이벤트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도 이제 감안했었을 때 하반기 엔터주들 다 괜찮을 것 같고, 특히 이제 SM이 영업이익적인 면이나 지금 수급적으로도 좋아서 저는 또 SM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SM CNC,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이렇게 있는데, 지금 대장은 이제 SM이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, 또 11월 달에 네옴시티 관련주 빈살만 오게 되면은 이때 엮이는 종목이 일단 뭐 SM도 있고 SM CNC도 있고 네옴시티 관련 쪽으로 엮일 수도 있고, 이수만 회장이 또 사우디 방문도 예정돼 있고, 또 다른 엔터주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매각 이슈, 카카오라든지 CJ ENM
매각 이슈가 다시 제공시가 제가 알기로는 좀 뒤늦게 12월인가 11월인가로 알고 있는데 뭐 매각 이슈에 대한 기사 나오면 또 시세 나올 수 있어서 그나마 좀 SM 쪽에 엔터 쪽에서는 가장 좀 호재가 좀 남아 있는 그런 회사로 기업으로 좀 보입니다. 네, 일단 염두에 두고 보시고 요 저항선 자리 뚫고 올라갔을 때 한번 저는 또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항이 이제 8만원 정도 되면 한번 저항 나올 것 같습니다. 여기만 잘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한동안 꽤 못 넘었거든요. 요 자리를 저항선 자리를 못 넘었거든요. 이때 이제 인수 관련해서 SM이 그 카카오나 CJ ENM 인수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 이후로 그냥 많이 흔들기만 했지 추세는 없었거든요. 좀 많이 쉬었으니까 한번 좀 가지 않을까, 신고가라도 한번 좀 노려보자,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중국 대만 침공 때는 이제 바이든이 미군 투입하겠다, 전략적 모호 성서 중대 변화 기사가 있는데, 뭐 오늘도 전일도 한번 요 비슷한 이슈로 히토리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고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. 시장이 안 좋을 때, 시장이 불안하고 하락했었을 때 이렇게 좀 분쟁이 되는 테마에서 올라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.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권 분쟁, 이런 걸로 화천기계 이런 것도 좀 올랐었고, 뭐 YTN 한국중재 TV 이런 것도 이제 지분 인수 건으로 좀 상승이 나왔는데, 어쨌든 좀 지분 경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쟁 관련이라든지 이렇게 분쟁이 이슈되는 것들이 좀 지수 하락할 때 좀 반등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좀 바이든과 뭐 바이든이 뭐 중국이 공격한다고 해서 미군이 중국을 쳐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위협을 보여준다라는 점, 그리고 그렇게 됐었을 때 중국이 히토류로 뭐 또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,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히토리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건데, 미국에서도 좀 이거에 대한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겠죠.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 중에 있다라고 좀 하는데, 요거까지는 뭐 아직 뭐 알 수는 없는 거고, 일단 중국이 만약에 또 도발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한번 또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히토리 관련주죠. 그래서 유니온,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즈, 그리고 티플렉스, 그리고 동국 RNS,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. 동국 RNS 좀 보시면, 차트 보시면 윗골이 길게 달았잖아요. 전날 시세가 좀 나왔다가 좀 밀렸는데, 종목들이 이제 역배열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. 이렇게 추세가 역배열로 가는 경우에는 슈팅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매물대 물려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다 이제 정리하고 나오거든요. 물려있다가 탈출할 기회를 주니까 옳다구나 하고 이제 탈출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아니면은 세력들도 마찬가지죠. 여기서 들어갔던 물량이 있는데 못 빠져나오고 있다가 뭐 또 기사 띄워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. 뭐 이게 매집봉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, 이것도 마찬가지고, 요런 자리도 또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진 구간들이 있잖아요. 요런 걸 이제 뭐, 소위 말해서 매집봉이라고 많이 하는데, 부르는데, 이게 요렇게 가다가 슈팅이 이렇게 훅 나오면은, 이렇게 가다가, 이렇게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은, 이거는 매집봉이다, 이렇게 해석을 해요. 근데 이게 언제 올라갈지는 몰라요. 이게 뭐 4개월이 걸릴지, 뭐 6개월이 걸릴지, 뭐 12개월이 걸릴지 모릅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매물대를 뚫고 나서 관심을 좀 갖는 편이거든요. 이런 매물대를 뚫었으니까 이제 세력이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지, 이거 매집봉이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모아가야지, 이런 생각은 안 해요. 여기서부터 내가 모아서 뭐 길게 뭐 200%, 300% 먹겠다,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데, 그게 기간도 길고,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다시 꺾여버리면 투매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. 차라리 좀 지켜봤다가, 세력이 이제 올릴만한 의지가 보였을 때, 그럴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이제 동국 RNS도 시세가 좀 나왔는데, 요런 저항대 자리, 여기에 물려있는 물량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? 요런 물려있는 물량들도 다 소화하고 올렸을 때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고, 최소한 이렇게
상승이 나오더라도 요런 자리, 뭐 4,000원 부분에서 계속 여기서 깔짝깔짝 되면서, 여기서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자리, 예, 여기, 요 자리를 이제 뚫고 올라갈 듯 한 자리들, 그것만 나왔을 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21선 자리 위에서, 21선이 돌아서는 자리, 그런 자리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뉴스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. 이거 추가적인 뭐 중국이 도발을 한다라든지, 뭐 대만에 대해서 위협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, 예, 간다기보다도 일단 관심을 좀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시장이 좀 미장이 반등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상승 출발했으면 좋겠고요.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상승이 나왔을 때 대부분 종목들이 다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좀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전일 이제 좀 물려있던 분들도 조금 탈출 기회를 주지 않을까, 예,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한 번에 다 올라오진 못할 거예요. 근데 조금, 예, 지켜보시면 다시 또 제자리 갖다 놓지 않을까, 네, 그렇게 봅니다. 일단 아침에, 예, 또 수급사항이라든지, 예, 뉴스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따로 정리해서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매매 참고하시고,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